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지난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이 되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 되는 건데요. 최근에 전면전은 잦아들었지만 남북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원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 24일이 되면 전쟁이 난 지 6개월이 되는데 이날이요. 또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31주년 되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을 앞뒤로 해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러시아 국방부는요, 오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미사일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파한 탄약고에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에 사용하는 미사일을 저장했다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이마스는 미국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첨단 로켓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지전으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자,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 탄약고 공격은 무슨 탄약고 공격이냐? 곡물 창고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을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늘의 공방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매일 치열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서방의 첨단의 무기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방금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지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남부의 크림반도 자포리자 원전 주변이라고요? 러시아가 장악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요, 또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일, 6일 그리고 11일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보면 4번째 공격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습니다. 원전 관리동 건물 근처에 포탄은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는 한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포리자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규모 원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끔찍한 핵사고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정말 건조하게 내가 한 일 아니라면서 서로에게 책임 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4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 원론적인 말만 나눴습니다. 독일 총리실의 발표를 보면요, 4정상은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 사찰단에 조속한 현장 방문 촉구했고요. 또 원전 주변에서 군사행동 자제할 걸 요청했다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자극받을 만한 그런 표현은 매우 삼갔다는 겁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 역시도 IAEA 조사 지원하겠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점 의식한 걸로 보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주변에서는 지금 여전히 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대 반 그리고 또 우려 반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전쟁의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14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1조 원 정도 추가 지원 바이든 정부가 또 한 겁니다. 주요 전선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자, 이런 교착 상태를 첨단의 무기로 뒤집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의도 러시아라고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도요, 지금 이웃나라, 친한 나라 벨라루스에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이 좀 수월한 곳에서 화력을 모아두고 판세를 뒤바꿀 기회를 보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송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선 4척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할 거는요, 한 척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 군산항이라는 겁니다. 그 배에는요, 사탕무 14,000톤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3척의 배는 밀 그리고 식용유 싣고서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자르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요. 지금까지 흑해 항구를 통해서 수출한 물량은 69만 톤이 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추정 수출 예상 물량은 2천만 톤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 또 관심을 끈 뉴스가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한 정치 철학자의 딸이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다고요? 오늘 관심 많은 뉴스였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한 외곽도로에서요. 밤 9시 반쯤에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폭발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까 SUV 차량 한 대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요.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푸틴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두기나였습니다. 두기나 아빠와 함께 행사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 차량 몰고 집에 가다가 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그래서 모스크바 경찰은 두긴 혹은 부녀를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이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긴이요, 바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추긴 인물이라서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관여한 인물이라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숨진 딸 두기나 역시도요, 언론인 그리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는데 러시아 국영 TV에 여러 차례 나와서 우크라이나 침공 두둔하는 방송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기나 죽음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연루돼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의 국가 테러리즘이 될 거라고 말이죠. 수사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6개월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골치 아픈 변수 하나가 또 생긴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